여름에도 서늘한 고랭지도 농작물이 폭염 피해를 입고 있고 더위 탓에 일손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농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선수 영입 문제로 강원FC가 국제축구연맹인 FIFA로부터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춘천에서 50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35도가 웃도는 폭염 속에 하루를 보내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고도가 높아 여름에도 서늘한 고랭지도 이번 폭염에는 예외가 아닙니다. 출하를 앞두고 있는 농작물이 열 피해를 입고 있고 더위 탓에 일손 구하기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해발 600m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배춧잎이 축축 늘어져 있습니다. 고갱이만 겨우 서 있는가 하면 강한 열을 견디지 못해 아예 쓰러진 것들이 태반입니다. 출하가 코앞이라 비료도 뿌려봤지만 땅에 녹기도 전에 결국 수확을 포기했습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겉잎들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더 이상 생장할 수가 없습니다. 고랭지 무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무청이 누렇게 말라 손으로 비비면 쉽게 바스러집니다.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고 있지만 햇볕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이처럼 잎이 타들어가는 것을 막기는 역부족입니다. 무더위 탓에 생육이 더뎌 출하 시기가 늦어지고 있고 생산량도 지난해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했습니다. 이것도 조그만 것들도 말라 죽는데 하루 얼룩말해서 오늘 물 줘야 되는데 오늘 못 주고 내일 좀 가서 보면 다 죽어 있어요. 노지뿐 아니라 시설 재배도 고통입니다. 비닐하우스 안의 온도가 40도에 육박해 잠깐만 있어도 숨이 턱턱 막히고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쏟아져 일을 할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새벽과 밤에만 겨우 작업을 하는데 그나마도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온실 아니기 때문에 밖에보다 바람이 안 불어요. 더워서 가장 문제가 되고 또 덥다 보니까 일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서늘한 기후를 자랑하는 고랭지에도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채소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남북 해양수산교류 사업을 강원도 차원에서 추진하기 위한 첫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 사업에 포함시키는 게 과제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가 검토 중인 해양수산 분야 남북 교류 사업은 크게 3가지입니다. 북방 한계선 주변에 공동 조업을 위한 평화 수역을 조성하고 중국 어선들이 조업하는 북한 수역에 우리나라 어선들이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바다 목장화 사업과 명태 연어 자원 방류를 통해 북한 수역의 수산 자원을 회복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발족한 강원도 전략 TF팀이 이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회의에서는 서해 쪽에 집중된 정부의 평화 수역 정책을 강원도까지 확대하는 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남고성, 북고성에서 저도장에 우선 입하는 배들이 작게나마 양쪽으로 1마일, 2마일 북상에서 이 평화의 바다를 먼저 상징적으로 조성을 안에서부터 하고 명태 이외에도 자원 회복 과정을 새롭게 발굴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트럭에도 우리 강원도에서 점점 자원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거의 명태 킹크랩 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북한에는 훨씬 많을 거기 때문에. 하지만 전적으로 국비로 추진해야 하는 만큼 남북협력기금 활용 등 실질적인 예산 확보 방안이 중요합니다. 전체 우리 투자 사업비가 한 2,047억 정도 되는데 거의 94%가 국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아까도 원장님 말씀드렸지만 남북협력기금 이 기금을 가지고 지금 확보를 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연어 방류 등의 남북 해양수산 교류 경험이 있는 강원도가 다시 찾아온 기회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부적절한 선수 영입 문제로 국제축구연맹이 강원FC에 대해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강원도는 다음 달부터 강원FC 비리 논란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민구단 강원FC가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선수 영입 과정에서 규정을 어겨 징계를 추진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2016년 멕시코 국가대표 출신 미드필더 파체코를 영입하면서 선수의 에이전트가 낸 서류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선수 이적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강원FC는 피파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고 정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임 집행부가 있을 때 발생했던 사안으로 사실관계를 저희가 최대한 파악해서 피파 측에 소명 자료를 제출한 상태고요. 응답을 기다리는 입장에 있습니다. 강원FC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위조 여권을 사용한 외국인 선수의 출전으로 벌금 3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고 윤영선 선수 영입 과정에서 이면 계약서가 드러나 벌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대표이사가 구단 협찬 항공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동생이 운영하는 술집에 인턴 사원을 투입한 사실도 불거졌습니다. 이에 따라 상임감사제 도입 등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회 구성에도 사회이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서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투명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좀 바꾸라고. 한편 강원도는 강원FC 대표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다음 달부터 특별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프로축구연맹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오늘 춘천의 한 펜션에서 50대 남편이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부부가 말다툼을 하다가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춘천시 강촌에 있는 한 펜션. 2층에 방 출입문이 굳게 닫혔고 경찰 통제선도 붙어 있습니다. 오늘 자정쯤 이 펜션을 운영하던 50살 A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투숙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의 남편 51살 B씨를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B씨는 술에 취해 있었고 경찰에 내가 죽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잘 아세요? 아니 앞집이니까 뭐 동네에서 일 열심히 하고. 이들 부부는 지난 4년간 몸이 불편한 가족을 돌봤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가 난 지가 거의 한 7, 8년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금 집에서 애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경찰은 B씨가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백소입니다. 도내 무더위 쉼터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노인 시설이 쉼터로 지정된 경우가 전체 70%를 넘었습니다. 현재 도내 무더위 쉼터 1000여 곳 중 노인 시설을 쉼터로 활용하는 곳은 720여 곳으로 전체 70%를 넘었습니다. 다음으로 마을회관 64곳, 읍면동 사무소 53곳, 주민센터 51곳 등이 쉼터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오늘 낮 2시 55분쯤 춘천시 석사동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불이 나 소방차 15대가 출동해 2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사는 주민 6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일부 대피하지 못한 주민들은 출동한 소방관들에게 구조됐습니다. 춘천소방서는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12시 8분쯤 인제군 인제읍의 한 야산에서 낙석 방지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굴착기에 타고 있던 60살 윤모 씨가 어깨 등을 다쳐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굴착기가 작업을 마치고 도로로 내려오던 중 지반이 약해진 부분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 노회찬 의원의 분향소가 원주와 강릉에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도 각지에서 조문을 하겠다는 문의가 많아 춘천뿐 아니라 원주와 강릉에 노회찬 의원의 분향소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의 경우 원주 가명 앞에서 오는 27일 오후 1시까지 조문을 받고
강릉에는 명주 예술마당 별관 105호의 분향소를 마련해 내일 오후 3시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태백 특수학교에서 벌어진 장애학생 성폭행 사건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장애학생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태백 특수학교 교사 44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옛 춘천여고에 있는 춘천시청 임시청사, 일명 춘천시청 별관의 활용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춘천시는 별관을 장애인 단체 등 사회적 약자와 문화특별시 조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별관동 3개층은 현재 사무실이 없는 장애인 단체에 우선 배정하고 다목적실은 문화예술단체와 시민단체의 연습과 행사 공간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별관 내 본관동은 춘천도시공사와 생활민원사업소 등 본청 부속 부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도내 학교 가운데 절반이 생활형 편한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282곳의 중고등학교 가운데 교복 착용 학교는 244개 학교며 이 가운데 51개 교는 표준 디자인 교복을, 84개 교는 생활형 편한 교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름철 반바지 착용 학교는 중학교 61개 학교, 고등학교 33개 학교 등 모두 94개 학교며 무더위가 심한 올여름 학생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강원도 교육청은 2015년부터 활동성이 높은 편한 교복 보급에 나서고 있습니다. 양구군은 토속어종 자원을 보존하기 위해 어린 물고기 18만여 마리를 8호호와 소양호에 방류합니다. 다음 달까지 방류되는 어린 물고기는 뱀장어 10,000마리와 쏘가리 32,000마리를 비롯해 꺽지 10,000마리, 동작에 83,000마리, 대농갱이 48,000마리 등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